계엄령이 선포됐는데도 집을 사야 되나요? 이렇게 공교롭게 이제 시리즈로.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귀재 라온입니다. 네, 저는 켈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얘기로? 오늘이요? 네.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6일인데요. 이틀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네. 발발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네. 계엄령까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경제 침체까지 동반되면서 네.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시국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네. 거죠. 정치적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엔 뭐죠? 이제 이 부동산 갖고 네. 계신 자산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어떤 걱정이 네. 있으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정치 혼란과 더불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니까 그쵸. 이게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전망이 어떻게 될지 불안감이 가중되니까요. 일단 무서워요, 저는. 예, 많은 우리 분들께서 특히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앞으로 이제 좀 매물 개수가 늘어나면서 적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수는 조금 거래량이 더 뜸해지겠죠. 왜? 경제 정치가 다 불안하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일시적으로 봤을 때 관망세를 유지할 네, 수밖에 없는 관망세. 당연한 네. 움직임이 당연한 움직임이 예상이 이제 되는데요. 뚜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으니까 일시적으로 봤을 때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점인데 불구하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무한대로 내려가느냐, 막 무섭게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조정, 잠깐의 작은 하락폭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방 강직성이 강한 상태로 이제 약보합 상태로 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폭락은 절대로 올 수 없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릴렉스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막 부동산 당장 팔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시 걷어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시국에는. 근데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게 좀 있다면 보강을 해주시면. 네. 그런 근거를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봤을 때요. 네. 일단 역사적으로 이제 또 한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계엄이요? 탄핵이요. 예, 비슷한 이 정도의 파급력을 받는. 그렇죠. 그때도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탄핵이 되면 공백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국이? 그러면 당연히 불안하죠. 대외 시인도 할 것이고 투자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춤할 것 같은데 그때가 어땠는지 보면 좀 지표로 삼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뭐 이맘때처럼 굉장히 불안했던 시국이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20년도가 아니고 16년도 하반기 때부터 그렇죠, 한 그렇죠. 27년도 상반기 대략 특히나 이제 그런 탄핵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많았죠. 혼선이 많던 그 6개월 기간이 굉장히 이제 6개월 정도였나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되는 그 기간이 딱 뭐 1년이 아니었고 한 6개월. 부동산 거래량과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딱 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한번 돌아보면요. 와, 그때도 진짜 완전 이제 혼란이 엄청 났었거든요. 분위기는 그랬는데 실제로 가격은 어떻게 됐었나요? 부동산 가격이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16년도 하반기 때부터 거의 반토막 이상 났었습니다. 반토막 이상이요? 예. 그 수치로 좀 말씀해 주시면 대략 말씀드리면요. 원래 보통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한 10,000건 전후 월 기준이었다가 그렇죠. 월 기준. 그래서 월 기준 보통 한 3,000에서 5,000건. 절반 이상으로 이하로 더 떨어졌었네요. 30%. 그러면 반토막 이상.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주식시장 같았으면 난리가 났죠. 그만큼 그 수치만큼 폭락을 했을 거예요. 시세가 왜냐면 밑에 매수 대기자들이 쭉 이렇게 가격대별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누가 이제 부동산에 계약을 걸어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이게 그 하방 강직성이 강하다. 하방 강직성이 강하다. 부동산이라는 그 대화가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하방의 그 가격이 막 이렇게 변동성보다는 굳건하게 좀 이렇게 탄력성의 반대 개념이라고. 하방 강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도
가격까지는 직접적으로 비례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네, 말씀을 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거의 한 3,000건, 5,000건 정도 이렇게 났다는 것은요. 네. 그 전에 상대적으로 이제 봤을 땐 굉장히 적지만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완전히 최악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거래가 그냥 약간의 보통 정도 개념. 활발하진 않았지만 활발하진 않지만은 약간 그냥 기본 정도는 했었다. 그 정도 거래량을 네. 기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기본적인. 보통 이제 한 2,000건대, 3,000건대가 계속 유지가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하방 국면을 하방 국면까지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3,000에서 5,000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최악보다는 기본 정도는 했었다. 그래가지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많이 혼란이 가중되니까 이제 폭락이나 이렇게 많이 예견을 했었는데요. 그때 누구나 당시에.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현실에서는 실거래가가 그렇게 낮은 금액으로 찍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호가는 있었을지언정 거래된 것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해요? 5% 이하. 5%요. 예, 그러니까 거의 5억짜리는 2,500만 원. 그 이하. 그러니까 10억짜리는 5천 이하. 그러니까 거의 거래량 대비해서 가격 자체는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유지가 됐었다. 그러니까 평이한 정도 유지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과거의 지표에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또 있고 또 지금 현재를 그쵸. 바라보는 거죠. 왜냐면 지금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막 이런 시국을 보면 당연히 마음 흔들릴 것 같아요. 우리가 그쵸. 주식을 봐도 그렇잖아요. 차트를 봐도 하루하루 달라지는 차트를 봐도 시시각각 변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고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더 강하게 또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런 있었고 시절이 그때 이제 완전히 그냥 국가가 뭐 전복되는 그런 그때는 쿠데타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좀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라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그 10년 전에 17년도에 이렇게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또 다시 바로 6개월 만에 침체를 막다가 바로 또 반전하면서 바로 상승을 이어나갔죠. 좀 이제 그 정권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법률적인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그 탄핵된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바로 상승하고 대세 상승장이 완전히 또 시작점 폭등의 시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제 자체가요 부동산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탄력성이 또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 위기 국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IMF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거의 1년 만에 바로 다시 회복을 한다는 회복할 때 또 탄력성이 높은 거네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가요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고 점차 약 1년 동안 한 25년도 경에는 정치 따라서 이제 경제도 많이 좀 침체 위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확실히 그렇게 될 게 예견이 되고요. 침체 국면에 다다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26년도가 되면요 이제 그 경제가 다시 바로 회복이 되면서 또 원래 그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25년도, 26년도가 부동산 가격 자체가요 원래 상승 국면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 1년 내지 2년 동안 오르지 못한다고. 억눌려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26년도나 아무리 늦어도 27년도에는 그게 억제돼 있던 에너지가 갑자기 한 방에 100% 한 방에 폭발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도화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26년도 하반기 때부터나 27년도 경에 무조건 이제 상승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25년도, 26년도 상반기가 우리한테는 침체 국면을 맞이하는 그때가 좋은 가격에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통화량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적정가 이 부분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부동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제가 데이터를 가격적으로 접근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부동산 가격 전문가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저 A라는 아파트의 가격 기준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통화량만 보면요. 예, 통화량을 가지고 가지고 연도별로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를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5년도, 20년도, 21년도, 24년도 이런 기준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기준가를 알아내면요. 뭐가 중요하느냐. 만약에 기준가가 5억이 나왔는데 현재 실거래가가 6억에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평가되다 보니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맞아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는 무조건 거의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24년도 현재 시점에 24년도 하반기와 25년도 이제 다가올 그 부동산 가격의 전망을 보면 지금 현재 기준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가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예상해봤을 때는 통화량 대비한 기준가가 있을 텐데 라운님이 계산하시는 공식이 아마 지금은 약간 억눌려 있어서 기준가보다 조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약 3년 동안 통화량이 굉장히 억눌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통화량이 억눌려 있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세도요. 올라간다고 했지만 그렇게 많은 폭의 회복과 상승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또 여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만큼 이제 통화량만큼 좀 적게 올라온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통화량만큼. 근데 중요한 것은 매매가 15억 이상은요. 특히 강남권 굉장히 최상급지 그런 데는 고가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준가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15억짜리 이상은요. 지금 내년도에 지금 조정폭이 조금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하락할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한번 지켜보시면서 15억 이상짜리는 꼭 저점 좀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한 10억 이하짜리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네, 우리 이제 보통의 사람들 중산층들 위한 말씀이죠. 5억 전후, 10억 전후 그렇죠. 전혀 고평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저평가도 아니고요. 딱 기준가의 수렴에 있습니다. 적정가를 형성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통화량이 조금 풀리는 만큼 그만큼 약간의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가 지금 잠깐은 꺾일 수밖에 없는 정권의 불안정성 때문에. 맞아요. 그게 정치 혼란과 경제 위기의 불안정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게 영향력이 많이 미치다 보니까 내년도에 원래 올라가는 것을 브레이크 걸고 오히려 그 조정, 약간의 조정. 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요 기준까지 수렴하고 있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 조정이 나타날 수가 없는 현재 국면이에요. 그렇게 이제 큰 폭의 하락폭이 나타나려면 현재 시점에서 기준가보다 훨씬 고평가가 되어 있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가격 자체가요. 약간의 하락 조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폭의 폭락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국에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내년도에 그렇게 약간의 하락 조정을 맞는 그런 아파트 가격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매수하신 다음에 26년도 늦어도 오히려 약간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리 늦어도 다시 정권이 안정되는 27년도에 상승 국면을 완전히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죠.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도 25년도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마음을 붙잡으시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계엄령 때문에 부동산을 팔고자 한 5억짜리 막 이런 아파트 좋은 매물 팔고자 내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걷어들여야 한 2년 이상 내가 더 보유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걷어들이셔가지고 다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수익을 얻게 되실 거예요.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의 기재 10회제로 라온님께서 공교롭게 지난주에 저희가 나라가 망해도 집을 사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비슷한 징조가 오고 있는데 역시나 부동산은 그 시국과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량을 기준으로 현재 적정가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안을 또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라온이 발견하고 만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딱 연도로 부동산 가격을 딱 세웠는데 정확하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 부동산 전망 자체가요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사실 그 기록들이 좀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네. 영상이 지금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몇 개 뭐 발췌해서 또 이제 홍보를 하면 좋은데 한번 이 채널에서 1, 2년 전에 시청자들의 요청이었거나 아니면 라온님께서 저평가된 단지를 추천해 주신 영상들이 쫙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내가 가진 아파트도 궁금하다고 하시면 지금 1년 정도 지금 잠깐 공백기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가격 분석을 해주시는 걸로 좀 마음을 다시 먹으셨다고.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뭐 가지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투자하고 싶은 그런 투자 고려 매물 이런 것들 적정가가 맞는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하시면 하단에 메일 주소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로 다시 문의 주시면 이제 선별을 해서 시간이 되는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빨리 분석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건가요?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그 아파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알고 싶다. 그럼 용기 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무료죠? 무료. 오케이 파리.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뭐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나라가 망해도 집을 사야 되나요? 2탄. 계엄령이 선포됐는데도 집을 사야 되나요? 이렇게 공교롭게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라온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